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동사 may 요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배우실 조동사 may 요놈은요, 결국 얘도 문법이 아니라 단어 공부가 될 거예요. 이 조동사 may 요놈의 뜻만 정확히 아시면 되는 겁니다. may 역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뜻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영어 구사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may의 첫 번째 뜻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허가를 나타내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가도 좋아 이런 거요. 여기서 또 좋아 이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영작하실 때 like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역시 가만 보면 우리 한국어가 참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저기에 좋아라는 말이 쓰였으니까 정말 기계적으로 단순하게만 생각하다 보면 동사 like를 쓰실 수도 있거든요. 저 말은요, 가도 된다 이렇게 상대방이 가는 걸 허락해 주는 말이죠. 그러면 허락을 나타내 주는 조동사 may를 사용해서 you may go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당신은 가셔도 좋습니다. 엄마, 나 이 사탕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에게 사탕을 먹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거죠. May I eat this cand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허락의 의미를 사용할 때 요즘은 may보다는 can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may I eat this candy 이 표현 대신에 can I eat this candy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영화 로마의 휴일을 보면 어떤 나라의 공주가 갑갑한 생활을 못 이겨서 탈출을 감행하고 일반인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스토리죠. 자, 이 공주가 입에 공주로서 말하는 그런 언어적 습관이 들어있다 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는 그 집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You may sit 이렇게 말을 해요. 앉아도 좋아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얘기를 합니다. 남의 집 가갖고 그 집 주인한테 You may sit 앉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혹시 로마의 휴일을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보세요. 흑백 영화이긴 하지만 지금 봐도 정말 영화 재밌습니다. 살면서 꼭 봐야 할 명작 중에 하나죠. 자, You may smoke here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셔도 좋습니다. 흡연을 허락해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You may not smoke here. 자, 여기에는 not이 붙었죠. 이번에는 허락이 안 되는 거네. 자, 금지잖아요. 금지. 허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곳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담배 피우실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조동사가 있는 경우 그 문장을 부정하려면 조동사 뒤에다가 not 이렇게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You may not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담배 피우실 수 없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 경우에도 보통 요즘은 can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저 문장에서 may 대신에 can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You cannot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우실 수 없는데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동사 may 요놈의 첫 번째 뜻 허락을 나타낸다. 뭐뭐 해도 좋다. 부정어 not을 붙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로 may의 중요한 뜻에는 또 추측이 있어요. 추측이라는 게 뭐죠?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확신이 없어.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 뭐 증거도 없어. 근데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 이런 걸 우리가 추측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내일 영숙이 온대? 이랬을 때 아마 올 것 같은데 올지도 몰라 이런 표현들 온다 안 온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올 수도 있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를 우리가 추측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한국어가 얼마나 어렵고 난해한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카페에 있는 조동사 문제 1번부터 4번 중에 주어진 한국어에 맞는 영어 표현을 고르세요. 제가 이런 문제를 내드리는데 이 문제를 대하실 때 영상을 보셔서 영어 표현은 무슨 뜻인지 보통 아세요. 근데 주어진 한국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혼동이 되셔서 틀리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제가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틀렸어요, 두 문제 틀렸어요 하시는 모습 보면서 와, 우리 회원님들 정말 눈이 많이 높아지셨다. 그리고 실력도 많이 좋아지셨다. 이렇게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또 행복했어요. 왜냐면 사실 말이 좋아서 저게 조동사 문제지 거의 모든 문제가 가정법 문제잖아요. 가정법.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던 공식으로 외우고 또 그렇게 힘들게 외워도
매번 고전했던 가정법. 그래서 학교 때 시험 보면 가정법만 나오면 대혼란,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죠. 학생들의 90%가 찍었던 문제들이에요. 가정법. 근데 카페에 문제를 내드렸더니 10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틀렸다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80점, 90점 맞고도 다 못 맞았다고 막 머리 쥐뜯고, 더 웃긴 건 그 틀린 한두 문제가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가 잘 파악이 안 됐던 경우가 또 많았어요. 재밌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예전에는 객관식 문제로 손도 못 댔던 문제였는데 이제는 영작에 도전해 보실 정도로 쉬워졌죠. 그러면 만세를 부르세요. 물론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영상 시청 전보다 실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지신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그러세요. 아셨죠? 분명히 눈에 띌 정도로 발전하고 계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앞으로도 계속 저랑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시간 낭비 안 하게 해드릴게요. 자, 근데 이 조동사 may가 추측을 나타낸다, 뭐뭐일지도 몰라, 이런 뜻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제 원어민 친구 아슈발이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야, 슈바, 니네 한국어는 왜 그 지랄이야? 이놈이 한국 온 지 6개월쯤 지나니까 욕 먼저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한국어 학당에서 그녀는 안 올지도 몰라, 이 말을 해석해 보라고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라 하듯이 아슈발은 저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해석해봐, 이런 요구를 받은 거예요. 당연히 한국어 초보인 아슈발은 저 문장에 그녀는 안 올지도 몰라, 맨 뒤에 몰라 이게 있으니까 I don't know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석한 거예요. 몰라니까 몰라. 당연히 틀린 해석이라고 선생님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얘가 빡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기에 몰라 있잖아, 몰라. 근데 저 해석이 he may not come 이거라는 거야. 와 씨, 몰라가 may not이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때요? 외국인 입장이 되어보시니까 역시 한국어 정말 어렵고 난해하죠.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때 한국어 문장 속에 있는 몰라, 저기에 있는 몰라는 I don't know 이 뜻이 아니고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녀가 널 좋아할지도 몰라.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그래서 she may love you. 그녀가 널 좋아할지도 몰라.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너는 나를 몰라. You don't know me. 너는 망할지도 몰라. You may fail. 아니, 두 문장 다 몰라야 몰라. 근데 하나는 don't know 여기에 들어갔고 하나는 may가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외국인 아슈발 입장에선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자, 여튼 그래서 조동사 may 얘는요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일 거야. 근데 이게 참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She may love you. 그녀는 너를 좋아할지도 몰라. 그녀가 너를 좋아할 수도 있어. 자, 영어 문장은 하나인데 한국어는 최소한 저렇게 3개가 나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어가 어려워요? 한국어가 어려워요? 압도적으로 한국어가 어려워요. 그 어려운 한국어를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may의 뜻을 정리해보면 첫째, 허락을 표현한다. 뭐뭐 해도 좋다. 둘째, 추측을 표현한다. 뭐뭐일지도 몰라. 뭐뭐일 수도 있어. 자, 그리고 may의 과거형은 might 얘가 되죠. 근데 might 얘는요 시제일치의 법칙을 지켜주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제일치라는 건 동사편 시제 파트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may의 과거형은 might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로만 확인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might 얘가 may의 과거 시제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would, could, should 우리가 배웠던 얘들도 그랬죠. 얘들은 will, can, shall 요놈들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이 과거 시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독립적인 뜻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별도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이 사용됐어요. might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might 얘는요 조동사 may의 과거형으로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단어라고 정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may의 과거형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독자적인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조동사 may는 추측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he may come 걔가 올지도 몰라. 근데 might 얘도 추측을 나타내요.
he might come. 그 사람이 올지도 몰라.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거를 딱 한 단어로 may와 might의 차이를 우리 한국어로 정확히 한 단어로 구분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역시 might 얘에 해당하는 우리 한 단어 한국어가 없어요. 한 단어로 딱 정의되는 한국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may라는 놈하고 might 요 놈하고 차이점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may는요 그냥 일반적인 추측이에요. 그럴지도 몰라. 근데 might 얘는요 may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희박할 때 사용을 해요. 아마 이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ay는 추측, might 얘는 훨씬 더 희박한 상황에서 추측. 그럼 우리가 이걸 may는 추측이고 might 얘는 더 약한 추측이다, 희박한 추측이다 이렇게 외워야 하는 건데 좀 더 우리말에 맞게 한 단어로는 어렵겠지만 해석을 정의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짝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남자가 있어요. 제 친구예요. 그녀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말도 못 걸고 있다 그럽니다. 말도 못 거는데 고백은 정말 엄두도 못 내겠죠. 그걸 옆에서 보던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냥 가서 고백해봐. 그녀가 너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 She may love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녀가 너를 좋아할 거야. 좋아한다. 이렇게 확신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추측, 가능성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때 쓰이는 조동사가 may, 요놈이에요. She may love you. 어쨌든 제가 그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널 좋아할 수도 있잖아. 널 좋아할지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번엔 또 다른 친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도 짝사랑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근데 얘는 키가 150이야. 몸무게는 120kg야. 신체 비율은 1대2입니다. 키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이게 사람인지 오뚜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겨울에 밖에 세워놓고 눈으로 이렇게 덮으면 딱 눈사람 모양이 나와요. 게다가 집에 처박혀 갖고는 일도 안 하는 소위 히키코모리예요. 성격도 음침하고 지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어딜 봐도 호감 가는 구석이라고는 정말 일도 없는 놈이에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창밖으로 지나가는 그녀를 본 거예요. 그냥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눈도 마주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완전 그녀한테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너무 짝사랑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보니까 몸무게가 20kg나 빠졌어. 그래서 지금 100kg예요. 키 150에 몸무게 100kg. 얘가 저보고 그 고민을 털어놓길래 제가 야, 도대체 어쩌다 그리 된 거냐? 말 좀 해봐봐. 그랬더니 그녀에게 지 마음을 적어놓은 아직 전해주지 못한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 편지를 그녀한테 전달하려고 그랬던 거야. 와, 무서운 시키. 눈길도 한번 못 마주쳤는데 편지를 주겠다고? 어쨌든 그래서 편지를 읽어봤어요. 영어로 써놨네. I've been alone. 저는 외로웠어요. We're inside my mind. 당신을 내 마음에 품은 상태로 외로웠어요. 오맨 미치. And in my dreams, 그리고 내 꿈속에서 I kiss, 저는 키스했어요. Your lips, 당신의 입술에 a thousand times, 1000번을. 왜? 진짜 미치. I sometimes, 저는 때때로 see you,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뭐 하는 걸 보냐면 pass, 지나가는 걸 봐요. Outside my door, 내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걸 봅니다. 이쯤 되면 무섭죠? 이거 무슨 뭐 보안 카메라도 아니고, 그죠? 자,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도 사역동사처럼 투부정사 안 쓰고 동사 원형 씁니다. 그래서 저 pass 앞에 to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추후에 오형식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hello, 저기요. Is it me? 그게 혹시 전가요? 뭐가? You're looking for. 당신이 찾고 있는 게 혹시 전가요? 이렇게 제대로 미쳐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젠 착각까지 하고 있어요. 자, 저 문장은 강조 구문입니다. 역시 추후에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I can see it. 저는 그게 보여요. 뭐가 보인다는 얘기야? 당신이 나를 찾고 있는 게 보인다고 앞문장에서 얘기했잖아. In your eyes. 당신의 눈 속에 그게 보여요. 제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I can see it. 나는 그게 보여요. In your smile. 당신 웃음 속에서 그게 보여요. 뭐가 보인다고? 오, 당신이 나를 찾고 있는 거. 내가 당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 그게 당신 눈 속에서, 웃음 속에서 보인다고.
사실은 너 보고 웃은 거 아니고 에어팟 끼고 설명 요정 강의 들으면서 가다가 설명 요정의 아재 개그에 웃은 건데 이놈은 그 웃음이 지를 보고 웃었다고 이젠 착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병원 가봐야 되죠. 격리가 필요합니다. 조만간 스토커로 진화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You're all, 당신은 모든 것이에요. all 명사, 뒤에 I 명사, I want it. 제가 원해왔던 모든 것이에요. 명사 부딪히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미면 되겠죠. And 그리고 my arms, 제 팔은 are open, 열려 있어요. wide, 넓게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제 마음은 열려 있어요. 뭐 이런 뜻이네. 아니 오뚜기 같이 생긴 놈이 팔을 벌려봤자지. 그리고 그녀가 너한테 안기려고 해도 불가능하지요. 왜? 네 배에 부딪혀서 안길 수가 없다고. 아마도 그녀 앞에서 팔을 벌리면 그녀가 도망갈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이 오뚜기의 편지는 미국의 가수 라이오넬 리치, 이 사람이 부른 헬로우라는 노래의 1절이에요. 1984년에 나온 곡이고, 여러분들 영상 듣고 나시면 제가 카페에다가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 올려놓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그래도 1984년 곡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노래죠. 그래도 저 당시엔 저 가사가 애절한 짝사랑을 그린 그런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였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고 하도 스토커들이 많아지니까 똑같은 가사인데도 이젠 스토커의 중얼거림으로 느껴져요. 무섭게 느껴지죠. 그죠? 만일 저 노래가 요즘 발매되었다면 스토커들을 미화한다고 욕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 오뚜기 같은 친구가 짝사랑에 빠져서 편지까지 썼잖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신고하고 싶지만 그래도 친구인지라, 야 그럼 편지 줘봐. 믿져야 본전이지. 혹시 아냐? 어쩌면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녀가 정말 취향이 너무너무 특이해서 네 고백 받아줄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아무리 친구라도 저 정도밖에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그 친구는 그래도 정상적인 놈이라 그녀도 널 좋아할지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오뚜기한테는 차마 그렇게 말 못하겠고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밑줄 친 부분들 보시나요? 어쩌면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럴 수 있잖아. 이게 might의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may는 일반적인 추측이에요.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might는요, 혹시라도, 어쩌면,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may와 might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분히 주관적인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친구가 고백할 때는 제가 she may love you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오뚜기가 고백할 때는 제가 보기엔 이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 아니 사실 거의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she might love you, 걔가 너를 어쩌면 좋아할지도 모르잖아. 아주 희박하지만 이렇게 might를 써서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 저렇게 말해줄 때 저는 마음속에서 이 새끼 콱 신고해버릴까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어쨌든 might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다분히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may, 얘는 일반적인 추측, might, 얘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추측,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느낌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가능성이 좀 있어. 그러면 may,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에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별로 가능성은 안 보이지만 추측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might, 어쩌면,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언어를 어떤 틀에 집어넣어서 수학 공식 적용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는 사람의 마음, 기분, 생각 이런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기분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거, 그게 기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서 상황별로 외우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런 상황에서는 may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는 might를 쓴다,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과거의 추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여태껏 했던 걸 쭉 늘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will의 과거형과 똑같이 생긴 would,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would 얘는 뭐뭐 할 텐데 이런 뜻인데 위례 과거형이 아니라 그랬죠. 위례 과거형과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독립적인 단어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 would 뭐뭐 할 텐데 요놈의 과거 표현은 would pp 뭐뭐 했을 텐데 사실은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과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독립적인 뜻을 갖고 있는 애 could 얘의 뜻은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요거의 과거 표현은 뭐였죠? 그래 pp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shall의 과거형 should 요놈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또 다른 독립적인 단어 should. 그죠? 자, 요놈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형 should have pp는요 뭐뭐 해야 했는데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안 했다. 자, 그래서 would pp, could pp, should pp 요놈들 이 세 놈의 공통점을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했다 내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may의 과거형인 might 요놈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독립적인 뜻 might 뭐뭐일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뜻이죠. 요놈의 과거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might have pp 이렇게 돼요. might have pp.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 될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는데 추측입니다. 추측.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역시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might 요놈의 과거 표현은 might have pp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may have pp도 있고 might have pp도 있어요. 요 두 놈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may의 과거 표현은 may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may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옛날에 그랬을 수도 있어 이런 뜻이에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I may have done something wrong. 내가 뭔가 잘못했을지도 몰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잘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may have pp는요. 그랬을 수도 있어. 가능성을 열어놓은 표현인데 근데 might have pp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I might have died.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 과거이고 추측입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괄호 열고 사실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may have pp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야. 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might have pp는 어쩌면 만에 하나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진 않았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표현의 공통점 다시 한번 살펴보실게요. would have pp 뭐뭐 했을 텐데 사실은 안 했다. I would have bought the land. 내가 그 땅을 샀을 텐데 사실은 안 샀다는 얘기입니다. could have pp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못했다. I could have bought the land. 내가 그 땅을 살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못 샀다 이런 얘기죠. should have pp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안 했다. 후회하는 거죠. I should have bought the land. 내가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사실은 안 샀어. 왜 안 샀을까? 후회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맥락으로 쭉 내려오면 might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몰라. 역시 과거에 대한 추측인데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I might have bought the land. 내가 어쩌면 그때 그 땅을 샀을지도 몰라. 근데 안 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공통점을 보시면 사실은 전부 다 안 했다.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전부 공통적으로 과거 형태를 쓰고 있어요.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정리를 해보면 may는 허가나 추측을 나타낸다. 과거형은 might다. 자, 그리고 과거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단어 might. 자, 얘는요 어떤 뜻이었지요? 훨씬 더 가능성이 희박한 추측. 단 기준은 뭐다? 여러분들의 생각,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
it may rai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극히 적어. 어쩌면 만에 하나 올 수도 있지. 이러면 it might rain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일기예보까지 찾아가면서 비 올 확률 몇 프로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생각이 기준이라니까요. 자, 제가 우리 집 마님한테 우리 내일 놀러 갈까? 그랬더니 우리 마님이 일기예보에서 그러는데 비 온대. 내일 비 올 확률이 80%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같이 놀러를 가고 싶기 때문에 제가 또 반항을 합니다. 안 올 수도 있잖아. 날씨 맑을 수도 있잖아. 어쩌면 진짜 혹시라도 맑을 수도 있지. 희박하지만 햇살 좋으면 놀러 가자. 이렇게 맑을 수도 있지. 희박하지만 맑을 수도 있잖아. It might be sunn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might 예를 썼으니까 가능성은 희박한 그런 추측이에요. 어쩌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맑을 수도 있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 기상청이 전부 엉터리 예보만 한다고 할게요. 지난주에 기상청 직원들이 야유회에 갔는데 비가 억수로 와서 망했대. 기상청 직원들 야유회가 비 때문에 망했대. 야야 기상청 믿을 거 못 된다. 기상청 지들도 야유회 가는데 비 와서 망했대. 그러니까 일기예보 믿지 마. 내일 맑을 수도 있어. 이럴 땐 제가 기상청을 불신하는 거니까 내일 맑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it may be sunny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기분, 내 생각대로 쓰시면 되는 거다. 내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다? may. 내가 보기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migh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과거형 may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몰라. 내가 잘못했을지도 몰라.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고 might have pp. 이건 조심하셔야죠. 과거 형태인 might 얘랑 결합하면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얘들처럼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might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몰라. 근데 그러진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신 거죠? 이해되셨다고 믿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에 내일쯤 문제 내드릴 테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